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발리우드를 밀어낸 한류, 인도 동북부의 한류 이야기란 제목의 인도 언론 인다스월드에 실린 한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언론에서 노골적인 타이틀로 인도에 부는 한류 열풍에 대한 기사를 올렸는데, 인도에 왜 한류 열풍이 불게 되었고 이제는 인도 본토까지 한류가 장악했다는 기사입니다. 인도는 할리우드도 침투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자국의 컨텐츠, 발리우드라고 불리는 영화를 주축으로 난공불락의 문화 자부심으로 타문화가 스며들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지금 우리 학교는이 인도 최초 1위에 오르며 K 컨텐츠의 위력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 인도 문화시장은 활짝 열렸고 요즘은 K 컨텐츠가 올라오면 인도 넷플릭스 순위에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사는 인도의 한류가 들어간 시초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데 기사가 꽤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마니프로의 스크린에서 발리우드가 사라졌을 때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몰려와 침묵을 채웠습니다. 한류, 불법 복제된 DVD와 심야 K-드라마는 곧 분쟁으로 얼룩진 인도를 한국 대중문화의 초기 관문 중 하나로 변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치 않는 문화적 해결책으로 시작된 것이 점차 북동부의 일상을 재구성하면서 인도 전역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감정적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어느 7월 저녁 임팔에서 수천 명의 소년 소녀들이 마니프로즈 영화개발협회에 몰려들었습니다. 발리우드 스타를 보기 위해서도 미국 아티스트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K-팝 댄스대회에서 좋아하는 공연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홀은 팬들의 구호소리로 흔들렸습니다.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용, 전정국, BTS. 군중은 어깨를 맞대고 빼곡히 서서 화이팅이라는 거대한 함성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해라는 완벽한 한국어로 말합니다. 이 라운드는 2019년 창원 K-팝 대회의 마니프로 라운드로 한국에서 열리는 결승전을 위해 여러 나라의 최고 선수들을 선발하는 행사입니다. 비록 지역 오디션이었지만 북동부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본격적인 K-팝 콘서트만큼이나 전율을 일으키는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임팔에서 이런 K-팝 열광의 장면들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K-팝이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통해서라도 인도 주류에 진입하기 훨씬 전부터 북동부는 이미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메이크업, 음식, 패션의 전 세계적 열풍인 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열풍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마니프로의 정치적 혼란이 예상치 못한 것을 촉발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힌디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금지입니다. 시간을 빨리 넘겨 2025년 10월 15일입니다. 7개의 지하 분리주의 조직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조정위원회는 다시 한번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마니프로 전역의 완전한 통행금지를 단행했습니다. 매년 마니프로는 인도와의 합병에 항의하는 분리주의 단체들이 시행하는 국가 흑일을 기념합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한류는 뜻밖에도 발판을 찾았습니다. 1972년 마니프로가 완전히 인도주가 된 후 1978년에는 혁명인민전선을 포함한 다양한 분리주의 단체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민해방군 즉 RPF의 정규군이 무장을 하고 마니프로를 인도 제국으로 간주하는 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마니프로 사람들은 K-드라마가 깔끔하고 공감가며 감정적으로 공감된다고 느꼈습니다. 스토리라인은 현지 생활 방식과 가까웠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매우 깊이 스며들어 오늘날 본토 인도인들이 접하는 내용이 마니프로에서는 오래전부터 익숙했습니다. 2000년 9월 17번째 아삼 라이플스에 의해 망갈데이가 구금 중 사망한 후 RPF는 발리우드에 대한 전면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단체는 마니프로의 인도화에 저항하기 위해 힌디어 영화 및 힌디어 관련 오락의 방송, 상영,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힌디어 영화는 문화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낙인 찍혔으며 인도 식민지화의 매체로 여겨졌습니다. RPF는 심지어 힌디어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고 수천 개의 VHS 테이프와 카세트를 압수해 불태웠습니다.
법과 질서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 위협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마니풀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 중 하나인 아자드 토키스의 소유주는 RPF에 따르지 않은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고 말합니다. 발리우드 비평가들도 이런 감정을 되돌리며 힌디 영화가 현지 취향과 감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국인, 불쾌한 외계인과 비젖은 블라우스가 가득한 춤 장면으로 가득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발리우드 영화를 금지하는 것은 케이블 서비스 제공업체와 인터넷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세금의 징수에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극장에서 힌디 영화를 금지한다고 해서 케이블 TV나 인터넷을 막지는 못했지만 엔터테인먼트 세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 1억 루피에서 2010년에는 57,615루피로 줄었습니다. 모두가 금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흐마르 학생회는 차란찬트 프로에서 우리 외가족 파업을 공개 상영했는데 이는 1998년 쿠치쿠치 호타하이가 주에서 마지막으로 공개된 힌디 영화가 된 지 25년 만의 일입니다. 여기서 한류가 개입했습니다. 발리우드 금지로 생긴 공백은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메웠고 특히 국경을 통해 DVD가 인도 미얀마 국경을 통해 밀수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에서 조용히 K-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임팔에 거주하는 37세 사업가는 3일 연속 몰아보기를 했으며 심한 두통이 생기자 멈췄다고 회상합니다. 많은 마니푸르 사람들은 인도 문화보다 한국 콘텐츠에 더 문화적으로 공감한다고 느꼈습니다. 19세 사나와 25세 마니푸르 출신 임바카는 한국 식습관과 패션이 훨씬 더 공감가게 느껴진다는데 동의합니다. 그 영향은 북동부 전역에 미쳤습니다. 나갈랜드의 아티쿠라와 같은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한국 패션에 매료되었고 그 다음에는 음악과 드라마에 끌렸다고 회상합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빠르게 대한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림피 아오미 말하길 K-팝은 대한족 공간을 제공했고 북동부 젊은이들에게 주류 인도 문화와는 다른 무언가를 선사했습니다. 음악, 스타일,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를 더 연결하고 대표한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니푸르 사람들은 K-드라마를 깔끔하고 공감가며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스토리라인은 지역생활 방식과 가까웠습니다. 한국어 컨텐츠는 매우 깊이 스며들어 오늘날 본토 인도인들이 접하는 내용은 마니푸르에서 오랜 세월 익숙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연결고리가 훨씬 더 깊었습니다. 밍크스는 15세 때 아리랑TV에서 한국어 컨텐츠를 보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반군단체들은 한류가 인도와의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접근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니푸르 주민 중 많은 이들이 몽골로이드 인종 집단의 정체성을 부여하며 한국인과의 강한 민족적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2015년 엑소, 슈퍼주니어, 인피니티, CN블루, 샤이니 등 인기 5그룹의 K-팝 아이돌이 KBS 월드 리얼리티 쇼를 위해 뭄바이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K-팝이 발리우드의 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까지 마니푸르는 이미 인도 내 한국의 작은 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BBC 시리즈는 한국 문화가 점차 마니푸르에 스며들었음을 밝혔습니다. 인도 본토 미용실이 헤어스타일 영감을 위해 발리우드 배우들을 전시한 반면 마니푸르 미용실에는 이민호, 박서준, 손예진, 비 같은 한국 스타들과 슈퍼주니어, BTS, 블랙핑크, 세븐틴 같은 아이돌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마니푸르의 결혼 밴드들도 전형적인 바라아티 레퍼토리에서 벗어나 주로 한국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2025년에는 한 밴드가 오징어 게임의 둥글게를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인도 드라마 대신 마니푸르 가족들은 K-드라마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부모님들도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K-드라마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찬비는 말합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은 엄마와 DVD로 K-드라마를 보며 보냈어요. 어떤 가게는 20루피, 세계 50루피에 팔기도 했습니다. K-드라마는 에피소드가 많아서 보통 5화짜리 첫 권을 산 후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엽기적인 그녀, 클래식, 꽃보다 남자 같은 K-드라마 영화들은 사랑에 빠진 젊은 10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이들은 입소문을 통해 한류 효과를 퍼뜨려 인접 지역에서도 한국어 콘텐츠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아리랑TV와 KBS 월드 같은 위성 채널들은 나갈랜드, 미조람, 아루나찰프라데시에서 한류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이 열풍은 너무 커져 나갈랜드 주지사 네이피우 리우가 서울의 아리랑TV 본사를 방문해 2008년 홈빌 페스티벌 기간 동안 인도 한국 음악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이제는 인도 본토를 한류가 흔들고 있습니다. 동북부 지역의 한국어 콘텐츠는 성별과 연령대를 막론하고 소비되지만 주로 인도 본토의 젊은 소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K-팝의 스킨케어, 패션, 라이프 스타일에 미치는 전 세계적 영향력은 인도 본토 청년들에게 큰 매력을 줍니다. 한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인도와 한국 간의 인적 유대를 강화시켰습니다. 한국은 현재 인도 청년들의 주요 유학지 중 하나로 많은 청년들이 JNU,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아, 델리 대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화여대, 연세대학,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스킨케어는 인도 주류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일상적으로 특별한 행사에서 필수적인 뷰티 루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의 선도적인 스킨케어 브랜드인 딜바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는 스와르님 싱은 딜바스는 인도 시장 전반의 입지를 크게 늘렸다고 말합니다. 한국 문화가 인도 소비자 취향을 대규모로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도시 전역에서 다양한 그룹에 헌신하는 인도 K-팝 팬클럽이 강력한 마이크로 커뮤니티 역할을 합니다. BTS 아미 인디아와 블랙핑크 인디아는 BTS와 블랙핑크의 팬 베이스일 뿐만 아니라 비공식 디지털 외교관 역할도 합니다. 2025년 5월 인도 파키스탄 분쟁 당시 인도 K-팝 팬들은 잘못된 정보에 반박하고 인도의 입장을 국제 팬들에게 명확히 했습니다. 한류는 규모와 언어 다양성 때문에 인도에서 아직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지만 그 인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K-팝 스트리밍은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362%나 급증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한알령은 하이브, 갤럭시 코플레이션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다음 주요 관객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블랙스완, 지걸스, 엑신, 캐치아이 같은 그룹들은 이미 인도 멤버를 포함하고 있어 인도 팬들의 관심을 더욱 끌어내고 있습니다. 한류는 이제 인도 일상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유리피부 루틴, 버킷햇, 오버사이즈 핏, 넓은 다리 바지, 라면, 김밥, 김치, 떡볶이, 소주 같은 한식 요리가 널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델리는 이러한 변화의 생생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사프다로 중 앵클레이브의 마주노 칼리타와 훔마 윤프루는 동북부 주요 커뮤니티가 있는 동네들로 시장에는 한국 간식, 스킨케어, K-팝 상품이 넘쳐납니다. 델리 시민들은 점점 더 음식뿐만 아니라 몰입감 있는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이 지역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문화적 필수성으로 시작된 이 현상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전하여 수천만 명의 젊은 인도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지금 중국의 한알령이 풀리느냐 마느냐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한류는 또 다른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한알령이 풀려 K 컨텐츠가 중국 대령을 호령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중국이 한알령을 풀든 말든 우리 한류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또 중국도 한류가 더 넓게 퍼지고 인도까지 한류가 같이 장악하게 되면 한류는 아시아에서만 28억 명의 잠재적 한류 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길 바라며 지금 미국의 글로벌 OTT들이 K 콘텐츠를 장악하고 쥐락펴락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국 글로벌 OTT들의 대한 시장을 확보하면 우리 한류의 미래는 제2의 도약의 길을 걸을 듯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